예제, 유제 레벨 1 할 거 있으면. 저 증명하는 건 안 해도 돼, 얘들아. 증명, 수학적 기납법 하지 마. 그거 어차피 볼 일 없어. 잘했어. 잘했다. 레벨 2. 4번, 5번, 8번이래요. 6번이래요. 4번, 5번, 6번, 8번. 4번. A1이 3이라고 되어 있고 A2n 더하기 1에서 A2n-1을 뺐더니 6이래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 애들 쭉 나열해 보면 6씩 차이 난다 그 소리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A2n-1이랑 A2n을 더하면 5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요 A2n-1을 우변으로 던지면 짝수 번째 항들은 5에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을 빼서 만들 거다 그 얘기예요. 홀수 번째 애들은 계속 6씩 커지는 거고 짝수 번째 애들은 5에서 지 바로 앞에 있는 걸 빼래. 이렇게 해서 수열을 만들 거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 거냐 짝수 번째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손으로 좀 써가면서 보면 A1은 3이고요. 요것 때문에 홀수 번째 항들만 보면 6씩 커지는 등차인 거잖아. 그죠? 얘는 9, A5는 15, A7은 2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에 껴있는 짝수 번째 건 5에서 지 앞에 있는 걸 빼래. 5에서 자기 앞에 있는 걸 뺄 거고요. 5에서 자기 앞에 있는 걸 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짝수 번째일 겁니다.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 짝수 번째 애들도 등차인 게 보이죠. 6씩 작아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홀수 번째 애들이 6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짝수 번째 애들은 5에서 그걸 빼고 있잖아요. 얘가 6씩 커지고 있다고. 얘가 6씩 커지고 있다는 건 얘는 6씩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 15번째 한 같이 더 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짝을 좀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왜냐면 얘는 6씩 커지고 얘는 6씩 작아지잖아. 둘 더하면 일정하겠죠. 둘이 더하면 11이잖아요. 이렇게 둘이 더해도 11이에요. 이렇게 둘이 더해도 11이고. 그지? 그러니까 이 11이라는 게 몇 세트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죠. 뭐 A15도 이 패턴대로 가면 A15가 누구인지도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도) 보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나열을 해보면 얘도 A1이 1이면 위에 거 따라가겠죠? A1이 2배에서 A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집어넣어서 여기는 1은 어차피 못 넣을 거니까 이제 n이 2가 됐는데 2는 A2는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n이 2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죠? n이 2인 경우엔 3A1이 A3래요. 그러니까 요거 3배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A4는요.
A3이 홀수니까 A3에다가 2배해서 A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A5를 찾으려면 N이 4야? A3에다가 3배해서 A5가 돼요. 이거 3배해서 9가 돼요.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보면 하나 더 써볼까요? A6은 또 이제 요거 2배 해서 만드는 거고요. A7은 보시는 것처럼 요거 3배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거 3배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끼리 지금 계속 3배 되면서 진행이 되는 중이고요. 그 다음 얘는 요거 그냥 딸랑 2배, 요거 딸랑 2배, 요거 딸랑 2배 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홀수 번째 거냐 짝수 번째 거냐를 생각해 보면 홀수 번째 애들은 알아서 그냥 30 곱해지는 등비가 되는 거고 짝수 번째 애들은 자기 앞에 거 2배해서 그냥 만드는 거지.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0번째 항까지 더하세요라는 건 홀수 번째 항 순서대로 5개 더하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각각 2배씩 한 애들도 또 5개 더하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전체적인 구조가 약간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다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지. 그죠? 오케이? 뭐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홀수 번째 거 다 5개 더한 거 1, 3, 9 이거 등비 수열 합 5개짜리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짝수 번째 건 홀수 번째 걸 그냥 딱 다 2배씩 한 거니까 방금 그 등비 수열의 합으로 구한 거를 2배 하면 짝수 번째 것들의 합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2개를 더하시면 답이 되겠지. 6번인데요. 이것도 손으로 써봐도 되긴 되는데 이게 이렇게 3 떨어진 거 말고 사실은 얘를 이제 어쩌면 더 자주 볼 거거든요. 반대로 쓸 걸 그랬네.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어서 이걸 먼저 언급을 하는데 an 더하기 1이랑 an을 더해서 10이 되는 거야. 요거랑 또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누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건 뭐야? 이게 10인 줄 알지. 약간 우리 딸도 이거 미쳤나봐 진짜. 아니, 그러니까 AN이 이거 만족한데 무슨 수열이야. 등차란 이야기지. 그죠? 이들을 빼서 10이라는 숫자 나왔잖아요.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거는 잠깐 쉬어야 되나? 웃으면 안 돼. 둘이 빼서 10이니까 이거 등차야. 근데 이거 둘이 더해서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점화식이 아니에요, 원래는. 왜? 근데 이게 다시 이거 우리가 아는 점화식은 아닌데 왜냐면 점화식 정리할 때 뭐 둘이 빼서 숫자 나오거나 식이 나오고 둘이 나눠서 숫자 나오거나 식이 나오고 이런 것만 하거든. 둘이 더해서 10이 되거나 곱해서 10이 되는 거 원래는 정리를 잘 하지 않지만 이것도 이제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더해서 10이 된다는 건 순환하는 녀석이에요. 2개씩. 순환하는 녀석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9죠. 그 다음 건 1이 돼요. 그 다음 건 9가 되고요. 이게 2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떻게 또 보이면 되냐면 요거 n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an 더하기 2랑 an 더하기 1을 더해 그래도 10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개를 빼는 거야, 식을. 위에 걸 빼보면 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an 더하기 2가 an이랑 같은 녀석이구나가 돼요. 2칸 떨어져서 같은 게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더해서 일정하다라는 건 순환하는 녀석이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럼 요 원리대로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6칸 떨어져서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거잖아요. an 더하기 an 더하기 3이 10이면 an 더하기 3이랑 an 더하기 6도 10이란 이야기고, 요거 둘이 뺀다고 이렇게. 그거 날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an 더하기 6이랑 an을 빼면 항상 0이기 때문에 6칸 떨어져서 같은 게 계속 나오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이제 A1에서 A3까지가 5라고 나와 있고요. n이 1에서부터 3까지 an은 5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n이 1에서부터 9까지 an을 구해보세요인데, 그럼 A4, A5, A6, A7, A8, A9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A4, A5, A6, A7, A8, A9가 얼마니 그 얘기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요거 때문에 여기 둘 더하면 10이고요. 이렇게 둘이 더해도 10이고요. 이렇게 둘이 더해도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A1, A2, A3 더하면 5, 그 뒤에 30 더해서 35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성질 때문에 굳이 찾아보자면 얘는 A1이랑 같은 값이에요. 얘는 A2랑 같을 거고, 얘는 A3랑 같을 거고요. 요 놈은 10-A1, 10-A2, 10-A3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 다 더하면 30이 된다고요. 그죠? 팔 8번도 저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A2, A3, A4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값이 정해져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곱하면 일정한 값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n 더하기 1이랑 an 더하기 2랑 an 더하기 3을 곱해도 이건 A2 곱하기 A3 곱하기 A4랑 같은 값을 가질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거 나누면 되지 이렇게. 쟤는 더해서 일정한 거였으니까 뺀 거고요. 얘는 다 곱해서 일정한 거니까 둘이 나눌 거라고. 나눠서 보면 an 더하기 1도 약분되고요. an 더하기 2도 약분될 거니까 an 더하기 3분의 an이 우변은 약분해보면 당연히 1이 되겠죠. 뭐 0인 항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an 더하기 3이랑 an이 같아요 그 얘기예요. 3칸 떨어져서 같은 애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소리라고. 이해되죠? 원래 식에다가 1, 2, 3 같은 거 넣어봐도 돼요. A1, A2, A3 곱한 게 A2, A3, A4 곱한 거랑 같으면 A2, A3가 약분돼서 A1이랑 A4가 같은 게 나와요. 그죠? A3, A4, A5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A3, A4는 똑같잖아. 그럼 A2랑 A5는 또 같은 게 나오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3칸씩 떨어져서 계속 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를 알려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인데 A1이 2라고 나와 있고 n이 1에서부터 100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an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A1, A4, A7, A10 같은 거고요. 또 2, 5, 8 같은 거고요. 3, 6, 9 같은 거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A1은 혼자 따로 생각할 건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그냥 33세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100개까지 더 할 거니까 3개짜리가 33세트 있고 하나가 남는다고. 이게 지금 A1을 남겨놨는데 그냥 A1, A2, A3가 33개 있고 A100 하나가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모양새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뭐라고 그랬냐면 233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A1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산수 해보면 요거 셋이 더한 게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2, A3, A4 다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써보면 이 얘기죠. A2랑 A3, A4를 더하면 7인데 우리 이 중에 하나는 값을 알잖아요. 이거. 얘는 A1이랑 같은 값일 거기 때문에 요것의 값은 2로 정해져 있어서 얘네 둘이 더하면 5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둘 중에 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구하라고 한 건 뭐야? A2랑 A3랑 A4를 곱한 것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그럼 이 중에서도 얘가 2인 건 알고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A2 곱하기 A3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린 뭘 알고 있어요? 합을 알아요. 곱을 물어봤지. 뭐가 생각나야 돼? 산술기하가 생각나야죠. 최대값 언제 생겨요? 같을 때. 얘네들이 같을 때. 얘도 2분의 5, 얘도 2분의 5. 그지? 그때 곱의 최대가 발생할 거다. 됐죠? 레벨 3 갑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서 A1의 값의 합을 구해보래요. 문제 풀어봤나요? 읽어봤어? 빨리 읽어봐. A1 여러 개 있나 봐요. 합을 구해보래잖아.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A8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녀석은 30 이하의 값을 갖는 자연수래요. 그러면서 나오기를 AN 더하기 1이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고 하면 알겠지만 약간 15번, 14번 스타일의 문제예요. 객관식 제일 마지막 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점화식, 그러니까 뭐야 귀납 측정이 노가다 졸라 하는 거. 근데 이건 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일반항이 갑자기 떡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n이 an이 3의 배수 아닌 거랑 3의 배수인 거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손으로 다 노가다 해서 찾는 거거든요. 이하가 3의 배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손으로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놓고 8번째 항 주고 첫 번째 항 찾으세요잖아. 방법이 없어요. 손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도가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되겠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방법은 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인내와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빼먹지 않고 푸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A1 다 찾아보세요니까 A8부터 순서대로 갈 건데 A8의 값이 2였어요. 그럼 가능한 A7은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A7이 왔다고 치면 여기가 2니까 A7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는 소리구나. 가 되고요. 그래서 A7의 값은 6이라는 거 하나밖에 못 갔습니다. 오케이? 그럼 A7이 6이면 그 다음 A6은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왔을 수도 있죠. 여기서 왔다고 치면 A6은 2였어야 되죠. 그래야 4 더해서 6 될 거니까. 그리고 2는 3의 배수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밑에서부터 왔다고 치면 A6은 18이라는 값을 가졌겠네요. 좀 밑에 쓸 것 같다. 실제로 3의 배수니까 3 나눠서 6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능한 녀석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벌써부터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A1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A6 가보면 A6에서 A5 갈 건데 A6이 2면 우리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A5는 6 하나밖에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A5는 6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안 돼요. 얘는요. 위에서부터 왔다고 치면 A5는 14여야 돼요. 4를 더해서 만든 거고 3의 배수 아니니까 괜찮죠. 밑에서부터 왔다고 치면 3을 곱해야 되는데 3을 곱하면 30보다 커지겠죠. 버리면 되죠. 그래서 A5로 가능한 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A4로 가면 얘는요. 두 개로 갈라지겠죠? 6은 원래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여기는 6도 두 개로 갈라지죠. 2 아니면 18로. 얘는요. 위에서부터 왔다고 치면 A4는 10이에요. 밑에서 왔다고 치면 3을 곱할 건데 그러면 30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내가 계속 해야 되니? 하나 딱 더 할까요? 2였으면 그 다음은 무조건 6밖에 안 됐어요. 2 다음엔 6밖에 못 오니까. 그죠? 18이래요. 18 다음엔 14밖에 못 와요. 10은 새로운 숫자야.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게 위에서부터 왔다고 치면 A3은 6이어야죠. 근데 얘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3의 배수거든요. 만약에 A3가 6이었으면 6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10을 만들 수가 없어요. 6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안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밑에서 온 30만 가능한 녀석입니다. 3배에서 30은 되는 거니까. 그 뒤로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땡땡땡. 함정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산수하는 거야. 해보시면 알아요. 몇 개 없으니까. 내가 답까지 내주면 안 할 거잖아. (2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한대요. 밑에 문제 보기도 전에 물론 봐야 되지만 보기 전에 이거 보자마자 뭐 할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는 AN 더하기 1이고 이거 뭐야? 시그마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SN인 거잖아요. 그지? 그럼 AN이랑 SN이 섞여 있는 식이야. 생각나는 식이 하나 있어야죠. 말은 못하겠지만 생각났다. 너 없어? A랑 S가 섞여 있는 식 우리가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생각난 거 같아? 우리가 아는 식은 이거잖아요.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다. 그러니까 S랑 A가 섞여 있는 점화식 중에 우리가 아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고 결국 뒤에 지금 보기에 가서 물어보면 다 A에 관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A로 통일을 해야 하는데 A로 통일을 한다는 건 S를 소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S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한 그 식밖에 없다고.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다. 그래서 N-1 집어넣은 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한다고? 둘이 뺀다고. 좌변 무섭게 생겼지만 방법이 저거밖에 없지 뭐. 그죠? 그래서 빼보면
요거 AN으로 좀 묶어볼까요? 좌변 AN으로 묶으면 AN 더하기 1 빼기 AN-1 요게 좌변 될 거고요. 우변은 AN 되겠죠. 둘이 뺄 거니까.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겨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면 AN에 AN 더하기 1 빼기 AN-1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항이 양수야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놈은 0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얘가 0이 됐다는 건 AN 더하기 1 빼기 AN-1이 1이야 그 소리죠. 그래서 두 칸씩 뛰어 넘어가면 1씩 떨어져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돼요. 요거 지금 n-1 집어넣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여기 n에다가 1은 어차피 못 넣거든요. 2부터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A3, A1부터 다 가는 거니까 요거 요렇게 쓰기 귀찮아서 요 식 살짝 바꿔가지고요. AN 더하기 2 빼기 AN이 1이야. 이렇게 쓰면 이제 n에다가는 자연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어쨌든 AN, SN이 섞여 있는 거니까 A1은 원래 또 따로 찾잖아요. 그죠? 저 식에다가 1도 한번 집어넣어 볼 거고요. 1 집어넣으면 A1 곱하기 A2가 S1이니까 그냥 A1 딸랑 하나밖에 없고요. A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결국 A2의 값이 1이구나 라는 것도 하나 알아낼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 점화식을 보면 저렇게 두 개가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럼 벌써 기억하고 니은 나왔죠. 기억은 A1이 A2가 1이냐고 물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맞고요. 니은은 둘이 뛰어 넘어가면 2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1 떨어져 있는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A1이 3이면 이래요. 그럼 이 얘기다. A1이 3이야. A2는 1이야. 그럼 그 뒤로 여기서부터 A3, A5 갈 동안에 1씩 더해서 만드는 거고요. A4, A6도 여기다가 1씩 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차 1인 등차 2개 더하라는 이야기야. 귀찮으면 이것을 더해. 더해. 또 더해. 그럼 얘네 사이의 공차는 얼마예요? 2겠죠. 홀수 번째 것도 1 커지고 짝수 번째 것도 1 커지니까 둘이 더하면 2씩 커질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초항이 4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5개 더하세요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막 다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5개 더하는 거야. 등차 중앙을 생각해야죠. 4였으면 그 다음 건 6이고 그 다음 건 8이야. 그러니까 답은 40이 되겠죠. 8이 5개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았네요. 식은 저거 딸랑 하나 나와 있고요. A1, A5, A10 구해보래요. 걔도 지금 보니까 저 점화식에 A랑 S가 섞여 있죠. 아는 식 하나밖에 없다고요? N-1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거 둘이 뺄 거라고요. 요렇게 둘이 빼면 2AN이 남아요. 우변은 0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AN끼리 좀 묶고 AN-1을 묶은 거 우변으로 던지면
2n 더하기 1 an이 2n-3 an-1이에요. 그리고 sn에서 sn-1 빼서 만든 거니까 여기도 1은 못 넣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불편하니까 요식 왼쪽 오른쪽에다 다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2n 더하기 3에 an 더하기 1은 2n-1에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찾은 점화식이 요 녀석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 기억해야 될 녀석 중에 하나예요. an분의 an 더하기 1 둘이 나누었더니 2n 더하기 3분의 2n-1이라는 식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죠? 둘이 나눠서 식이 되는 녀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1부터 n-1까지 넣어서 다 곱하기로 했다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어떤 식이 나오는 녀석이면 일반항은 a1에다가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연쇄속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 그림 여기 책에 어디 보면 있을 건데 어이? 없네. 아무튼 우리 수업할 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둘이 나누어서 어떤 식이 되는 경우에는 an이라는 게 a1 곱하기 f1, f2 해서 fn-1까지 넣어서 다 곱하는 거였다고요. 이것도 사실은 곱하는 거랑 더하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건데 순서대로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고 순서대로 곱하는 건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아무튼 요 녀석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바로 그냥 일반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헷갈리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연쇄적으로 약분될 거야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둘이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1부터 넣어보면 A1분의 A2는 1 집어넣으면 5분의 1이에요. A2분의 A3는 7분의 3이에요. 아직은 이상한데 A3분의 A4 찾아보면 9분의 5입니다. 다 곱할 거라고요. A4분의 A5는 11분의 7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n-1분의 n 집어넣을 거니까 2n 더하기 1분의 2n-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변끼리 다 곱하면 좌변은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사라져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1부터 넣어서 다 곱한 거니까. 그래서 A1을 우변으로 던질 거고요. AN은 A1에다가 우변도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연쇄적으로 어쨌든 약분이 일어나네요. 그죠? 보니까 분자에 1하고 3 두 개 남았거든요. 그럼 분모도 두 개 남아야겠죠. 얘랑 요 바로 앞에 있는 거랑.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AN에 관한 식이고요. A1은 주어진 식에다가 1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죠. 우리 아까도 했지만 SN, AN 섞여 있는 식이면 n-1 넣어서 빼가지고 식 찾는 거 하나랑 1 집어넣는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 하는 거잖아. 그죠? 얘도 보면 n-1 집어넣어서 식 찾는 거 하나랑 그 다음 1 집어넣을 거라고요. 1 집어넣으면 S1은 A1이랑 같으니까 결국 A1이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결국 2n-1, 2n 플러스 1분의 3분의 2니까 3이 약분돼서 2만 남네요. 얘가
AN 일반항이 됩니다. 그럼 A1, A5, A10은 여기다 그냥 넣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옆에 대표 기출 문제도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벨 3의 1번하고 좀 비슷하죠? 생긴 게.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3월 모의고사도 보면 이렇게 생긴 게 1번 문제, 아니 15번 문제인가 그래요. 아무튼 이 대표 기출 문제도요. 같이 풀어볼까요? 쉽진 않거든요. 손이 많이 가요. 말했지만 인내심과 꼼꼼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해설이 엄청 빽빽하게 써 있잖아요. 빈자리가 없어. 쓸 게 많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에 대해서 A9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래요. A7이 나와 있어요. 약간 생뚱맞죠? 아무튼 AN 더하기 2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쩔 때는 둘이 더하는 거고요. 어쩔 때는 3으로 나누어서 찾아보래요. 그러니까 얘는 AN 더하기 1이 3의 배수 아닐 때고요. 얘는 AN 더하기 1이 3의 배수일 때고요. 그죠? 요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나온 게 A7이야. 얘가 4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걸로 A 9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A7이 40이니까 40은 3의 배수가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8을 찾으려면 A6이랑 더해서 찾아야겠죠.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A6이 누구인지 전혀 없어요. 힌트가.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건 확실한데 얘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A6이. 그래서 A6을 좀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 분류를 할 때 지금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 이거 가지고 나눠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A6을 분류할 때도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 즉 1 큰지 2 큰지 이렇게 분류를 하자는 이야기인 거야. 다시 말해서 A6이라는 녀석이 3의 배수일 수도 있고요. 3의 배수보다 1 큰 녀석일 수도 있고요. 3의 배수보다 2 큰 녀석일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될 거다라는 거고 이거 가지고 A8을 찾으러 와보면 경우가 나누어지겠죠.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둘이 더할 거야. 이거는 3K 더하기 40인 게 확실하고요. 얘는 3K 더하기 41이 될 거고요. 얘는 3K 더하기 4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9까지 일단 가보면 A8에서 이건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A9를 찾으려면 이거 둘이 더해서 찾아야 돼요. 3K 더하기 80으로.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4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둘이 더해서 3K 더하기 81이에요. 얘는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가 A9로 갈 때는 얘랑 상관없이 그냥 이거 3으로 나눠서 K 더하기 14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제 K의 값이 각각 얼마인지만 찾으면 A9가 나오겠네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면 첫 번째 거부터요. 만약에 A6이 3K였다고 쳐봐요. 여기. A6이 3K였으면 A6에서 A7 넘어갈 때
A6이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서 A7이 됐을 거거든요. 이거 3으로 나눈 결과란 이야기잖아. 그지? 이걸 3배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얘가 얼마란 이야기야? 120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야 3으로 나눠서 40이 됐을 거니까. 즉 K가 얼마다? 40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의 K는 40입니다. 그래서 요거 3 곱하기 40에다가 80을 더해서 200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줄 볼까요? A6에서 A7 넘어갈 때 A6은 3K 플러스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에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둘이 더해서 얘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얘가 된 거거든요. 그 여기 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으러 가야지.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됐다는 건 여기서 이거 빼란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3K 더하기 39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야 둘이 더해서 40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A5가 뭐야? 3의 배수야. 마이너스 3K 더하기 39는 3의 배수잖아요. 그럼 A5에서 A6 넘어갈 땐 밑에 것 따라서 같다는 이야기인 거지. A5에서 A6을 넘어갈 땐 A5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서 A6을 만든 거예요. 이거 3으로 나눈 게 얘라고. 이거 3으로 나눈 뭐 돼? 마이너스 K 더하기 13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K 더하기 13이더라 그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 풀어보면 4K가 12니까 K가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K는 3이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에다가 81을 더해서 90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제일 밑에 줄은 A6 여전히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5랑 A6을 더해서 A7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A5는 여기서 요거 빼는 거야. 마이너스 3K 더하기 38입니다. 여전히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A4는 A4랑 A5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A4는 여기서 요거 빼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 빼면 6K-36 이렇게 생겼고요. 드디어 3의 배수가 나왔죠. 요거 3으로 나눈 게 얘랑 똑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 3으로 나누면 2K-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둘 가지고 5K가 50이니까 요 줄에 있는 K는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0 더하기 14니까 24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A9는 저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뭐 새로운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A4까지 가야 되거든. A7에서 A9가 세요인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A4까지 가야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하면서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방법이 저거밖에 없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뭔가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들 평가원에서 요즘 좋아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 예전에는 규칙을 주고 식을 찾으라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식을 찾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손으로 쓰게 만드는 게 요즘 스타일인가 봐요. 귀찮게. 바로 수투를 가죠. 5단원 할 차례죠. 응? 5단원 할 차례 아니야? 5. 5일걸? 예제, 유제, 레벨 1. 오늘 5단원까지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뒤에 확통하려고요. 어? 확통 4단원도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없으면 레벨 1, 레벨 2. 레벨 2 5번이래요. 재밌대요. 레벨 2 5번. 다 그러면서 이제 수학에 눈을 뜨는 거야. 되게 싫어하네. 수학 입장도 생각해 줄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f0이 0이고요. 그 다음에 fx 빼기 x f 프라임 k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가 2개 되는 k들을 한번 다 더해보래요. 약간 어렵다,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 fx 자체는 좀 쉽게 찾아지죠. 왜냐면 x 빼기 4랑 fx를 곱해서 0 이상 그랬는데 이 x-4라는 건 x는 4를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를 바뀌고 끝나요. 부호가 더 이상 안 바뀌거든요. 직선이잖아. 얘는 그림 그리면 4에서 뚫고 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4보다 작으면 음수, 4보다 크면 양수, 이걸로 끝이야. 근데 둘이 곱해서 0 이상이라는 건 fx도 똑같아야 돼요. fx도 4를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더 이상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야 둘이 곱해서 맨날 양수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그럼 그 말은 fx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4에서 뚫고 나왔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4라고 보면 4를 기준으로 이 밑에 있다가 이 위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더 이상 x축을 관통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문제는 f0이 0이래. 0,0도 지난대. 0은 얘보다 왼쪽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요 점도 지나야 되거든요. 요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부호가 바뀌는 건 안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여기서 접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fx라는 이야기구나. 0을 지나긴 해야 되는데 뚫고 나가면 안 되니까 접하고 내려왔다가 4에서 다시 뚫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러니까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그랬나?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x라는 녀석은 식이 어찌 생겼다? x제곱 x-4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래야 여기다가 x-4를 하나 더 곱해서 제곱해서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좀 그려보면 결국 fx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0 될 거고요. 여기가 4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점의 x좌표는 뭐예요? 극소점 x좌표보다? 몇 대면? 2대 1이니까 3등분 해야지. 그 중에 2개잖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겠죠. 3분의 8, 3분의 4, 그지? 3분의 8, 3분의 4, 둘이 더해야 4잖아. 그지? 아무튼 이런 모양새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요 빼기라고 되어 있는 걸 우변으로 보내면 fx랑 f 프라임 kx인데 얘는 지금 요 녀석이에요. 요 놈은 직선이에요. f 프라임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2개 있대. 실근이 2개 있대. 얘랑 그래프 그리면 교점이 2개 있대. 교점이 2개 있대. 접한대. 그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있다는 건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직선이 하필이면 뭐란 이야기다? 접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fx에 교점이 두 개여야 되니까. 그럼 실제로 저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 있죠. 0,0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그게 f랑 접하래. 그 두 개 있다고. 하나는 0,0 자체가 접점인 접선. 또 하나는 0,0에서 다시 만나는 접선. 이렇게 해서 접선 자체는 두 개를 그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만족하는 실수 K를 다 찾아봐라 그랬거든요. 파란색을 먼저 생각해보면 파란색 곡선을 생각해보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얘 지금 기울기가 0인 직선이란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파란색의 경우엔 F'K가 0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면 된다 그런 소리고요. 빨간색은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겠어. 요거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F'K가 M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만족하는 요 K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요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0이거든요. 이 접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나는 기울기만 뜯어올 거야. F'K라는 기울기만 뜯어와서 0,0에서 그 기울기로 접선을 그을 거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접선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K가 3분의 8이어도 된다고. F' 3분의 8X라고 해도 어차피 F' 3분의 8이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접선처럼 생긴 녀석 때문에 가능한 K 두 개는 0하고 3분의 8하고 두 개예요. 그럼 빨간색도 마찬가지인 거야. 빨간색처럼 접선을 그으려면 접점의 X좌표 요 녀석도 K의 값이 될 수 있지만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여기에도 있다고요. K의 값이 요 값이어도 F'KX는 요 직선이 될 거거든요. 어차피 기울기만 따오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K가 이렇게 두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총 K가 4개인데 그 K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합을 구하세요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채보면 이런 거지. 파란색은 둘이 더하면 3분의 8이죠. 0하고 3분의 8이니까 빨간색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걔도 3분의 8이에요. 얼마인지 계산 안 해봐도. 왜냐면 도함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거 가지고 F'X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럼 0하고 3분의 8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F'이 0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 요점 X좌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요점 X좌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합만 알면 된다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라고? 3분의 8이라고. 프라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원래 3차 곡선은 변곡점에 대해서 완전히 점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은 접선이랑 평행한 녀석이 있대요. 그럼 이 점과 이 점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이 점이 0하고 3분의 8이니까 3분의 4잖아. 그죠? 3분의 4에 대해서 대칭인 점 두 개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3분의 8이 되는 건 자명하다. 그래서 다 더하면 3분의 1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입니다. 저거 구하자면 구할 수 있는데 약간 귀찮을 것 같아요. 약간 아니고 엄청. 엄청 아니구나. 2네요. 하나는 2고 하나는 1인가 보다. 아니지. 저 0 지나가는 거잖아. 전개하면 뭐 나오니? 4? 2 맞네요. 여기 하나는 2네요. 요점 X좌표 2야. 2인 거 어떻게 알아? 2인 거 어떻게 알아? 여기 X좌표 2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근과 계소의 관계로 알아요.
fx 전개하면 누가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돼. 얘랑 어떤 직선이야? 뭔지 모르겠어. 그냥 y는 mx.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만들면 교점이랑 접점 나올 건데 세근의 합이 4예요. m이랑 상관없이 세근의 합은 4로 정해져 있어. 근데 0에서 하나 지나간다며. 나머지는 2하고 이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2일 거라고. 그지? 그 2점의 x좌표가 2야. 근데 2인 건 2인 거고. 어차피 이걸 또 구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가보다 하면 되지. 더하면 3분의 8이다가 훨씬 중요한 거야. 2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도 중요하긴 하지. 만 아무튼. 레벨 2 말고 또 해야 될 건. 레벨 2에서 5분 말고 또 해야 될 건. 레벨 3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x세제곱 이 문제를 딱 보면 이 식을 보는 순간 인수분해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막 불끈불끈 생기지 않나요? 실제로 문제 풀 때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보자마자 그래프가 눈에 딱 그려져야 돼. 그래프가. 왜냐면 더하기 16은 어차피 평행이동이니까 모양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미분해도 없어질 거잖아. 이 앞에 있는 건 뭐야? 완전 제곱이 눈에 들어오죠. x-3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0이야. 그리고 요점 y좌표는 16이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이야기죠. 요점 x좌표는 1이 되겠죠. 2대 1이니까. 이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면 그래프는 이렇게 바로 그려질 거라고요. 요거 y좌표 16이니까 아마 저 밑에 어디 x축 이렇게 있겠지. 그지? 아무튼 그렇구나. 한 줄밖에 안 읽었는데.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식을 다 쓰기 귀찮으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해보자고요. fx가 양쪽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fx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은 f'(t) x-t 더하기 ft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은 뭐예요? 접선입니다. 그죠? 얘는 t, ft에서의 접선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fx랑 접선이랑 둘이 곱해서 0이 된대.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만족하는 실근이 딸랑 한 개밖에 없대요. 이거 만족하는 실수 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얘기잖아. 그럼 일단 fx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는 거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x축이랑 한 번밖에 안 만나긴 하겠죠. 극대값, 극소값이 다 지금 양수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실근이 하나 있다는 건 알았거든. 그럼 얘는 직선이야. 둘이 곱해서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케이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요 접선도 이거 x축이랑 만나는 점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도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중근이라서 근이 하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있어요. 3차는 이렇게 생긴 게 확정. 직선 그었는데 둘이 곱해서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누구다? 얘가 아예 x축이랑 안 만난다. 얘가 x축이랑 안 만난다? 뭔 소리야? 기울기가 0인 접선이다 그런 얘기인 거지. 이런 경우도 얘는 아예 실근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총 하나밖에 없는 경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게 쭉 내려와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요점의 x좌표 찾긴 찾아야겠죠. 접선을 구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0이다 이거 해서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지? 그러면 이 1번 케이스로 가능한 접선은 총 2개 있죠. 하나는 이거 자체가 접점인 접선. 이것도 여기 지나가는 접선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다시 만나는 점이 요 녀석인 접선. 이것도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이니까 접하면서 요 점 지나가는 경우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x축이랑 만나지 않는 접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t가 총 4개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이 접선의 t는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t는 접점의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마이너스 1 자체가 접점이니까 얘는 여기가 접점이고요. 그럼 이 빨간색은요. 다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뭘까? 아까 좀 전에 저거 풀면서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야. 나는 접점이 필요한데 식을 쳐다보니까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럼 3개 더해서 6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7이란 이야기잖아. 요즘 x좌표가 뭐다? 2분의 7이다 그 얘기라고요. 2분의 7, 2분의 7, 마이너스 1 더해야 6 될 거니까. 접점이라서 중근일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만나는 점의 t는 다시 만나는 접선의 접점 x좌표는 2분의 7일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파란색은 극점이니까 다 나왔죠. t가 1인 거랑 t가 3인 거랑.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놓은 이 4개의 숫자가 요거 만족하는 실수 t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석이 좀 어렵긴 하다. 그죠? 너무 조금밖에 안 썼나? 좀 더 써야 되나? 그러니까 얘도 보면 뭔가 식으로 찾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식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실근이 하나 있으니까 여 안에 들어있는 게 실근이 얘랑 겹치거나 아예 없거나 라는 소리고 실근이 겹친다는 건 얘도 똑같이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건데 접선이면서 요 점을 지나가는 케이스는 2개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좀 주체를 바꿔서 얘기하면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라랑 똑같아요. 이 점을 지나가는 건 이미 정해졌잖아. 마이너스 1,0은 꼭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는 접선 그어보세요가 되고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거 자체가 접점일 때랑 다시 만나는 점이 요 점일 때로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가 실근이 없는 거면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 t가 4개 나온다. 그런 소리입니다. 재밌죠? (2번) 1이 아닌 실수 알파와 최고참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4차인데 f에다가 뭐 f1은 어차피 숫자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거든요. x축이랑 2번 만났겠죠? 아니면 4번 만났겠죠? 아무튼 그런데 얘가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능이야. 아니, 기본적으로 x축이랑 만나서 접으면 3차 함수처럼 홀수차면 x축이랑 한 번만 만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접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4차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오른쪽 위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x축이랑 만난다고 그어놓고 접으면
접히는 점이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 돼. 물론 x축이랑 접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의미가 없고 x축을 뚫고 내려갔으면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접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항상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 뭔 소리야? 만나는 점이 두 개인 건 맞는데 접었을 때 하나는 미분이 안 돼. 하나는 미분이 돼. 접었지만 미분이 돼. 그러니까 삼중근이란 이야기인 거지. 우리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얘랑 좌우로 대칭인 거랑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접어야 돼? 이걸 만족하는 경우 뭐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요 점은 삼중근이기 때문에 접혀도 미분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애들은 접히는 지점이 다 미분이 안 될 거라고 뾰족하게 돼서. 그지?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일단 그래프의 개형은 요 따위로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는 이제 식에서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fx에서 f1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건 x축을 f1까지 끄집어 올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즉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요게 x축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에서만 미분이 안 돼요. 그랬으니까 요 점이 알파인 건 그냥 빼박이죠. 얘도 여기가 알파라는 건 빼박이야. 그리고 1이 아닌 실수 알파 그랬으니까 아마 1은 여기겠죠. 얘도 여기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나조건에 보니까 뭐래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이야기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개소리죠. 1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는 없잖아요. 얘가 아니라 요 녀석이 되겠구나 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 뒤로는 이제 산수하는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알파는 얼마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겠지. 얼마냐고. 4차잖아요? 몇 대 몇? 1이가 없고. 이거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죠. 3대 1. 3대 1. 삼중근 있는데 3대 1. 여기 삼중근 극소 다시 같아지는 거 요거 3대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지금 2분의 3만큼 온 거잖아요. 2분의 1만큼 더 가야겠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식을 찾아볼까요? fx는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만나요. 1에서 3번 만나요. 누군가랑. 그런데 이 k는 어떻게 찾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온대요. 극소값으로 0을 갖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2분의 1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k가 16분의 2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16분의 27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힘겹게 f를 찾았는데 그 뒤에 뭐 물어봤어요? FF가 T. 실근의 개수가 불연속되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대요.
그 베타가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 그래프는 못 그리겠죠? 이거 8차인데 8차인가? 16차인가? 아무튼 이건 못 그리잖아요. 근데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했는데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한 번 있다는 거야. 그 t가 얼마인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봐봐요. 요 안에 들어있는 fx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f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제 정의역의 역할을 할 건데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요 fx라는 녀석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기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반대쪽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1이고요. 그러니까 0은 요 사이 어딘가 x좌표 0이 있을 건데 이렇게 생겼다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건데 그때 fx라는 값은 엄청 큰 양수에서 내려오다가 0 됐다가 다시 양수로 커져요. 그죠? x 나름대로는 마이너스 10억에서 10억까지 움직일 건데 이 fx란 녀석은 10억에서 내려와서 0 찍고 다시 10억으로 올라간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f, 두 번째 f 입장에선 먹이로 들어오는 게 10억부터 0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10억이 들어오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에서 0까지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이게 되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그래서 최종적인 FF의 결과물은 어찌 생겼을 거냐면 10억 들어가면 10억 나올 거니까 엄청 큰 거였는데 작아지면서 어디까지 작아지냐면 여기까지 작아져요. 참고로 요거 0 집어넣으면 16분의 11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0,16분의 11이거든요. 16분의 11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무한대가 돼요. 두 번째 F 보는 거야. 밖에 있는 F는 X좌표로 졸라 큰 거에서 0까지 왔다가 다시 졸라 큰 거가 돼요. 졸라 큰 거에서 0까지 왔다가 다시 졸라 큰 걸로 가요. Y좌표는 졸라 큰 거에서 16분의 11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 거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일 거다. 요점의 Y좌표 뭐일 거라고? 16분의 11일 거라고요. 이게 FF의 개형이 될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거기에다 T 그어가지고 교점이 달라진대. 언제 달라져? T가 16분의 11일 때 달라지겠죠. T가 아예 16분의 11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어요. 16분의 11일 때 하나고요. 16분의 11보다 커지면 두 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에 T는 16분의 11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 도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야. X랑 FX랑 FFX인데 얘가 엄청 작은 거에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가지고 엄청 큰 걸로 바뀌잖아요. 요거 극점이어서 얘를 따로 표시한 건데 그럼 F는 X가 졸라 작은 거면 F는 그냥 졸라 큰 거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오면 0으로 떨어져요. 여기까지는 계속 작아져요. 감소합니다. 그러다 0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럼 두 번째 F는 얘네들이 X좌표인 것처럼 움직인다고.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가 나갈 거야. 감소한대요. 무한대에서 점점점 작아지는 값이 들어와. 그럼 Y좌표도 점점점 작아져요.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0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0이 들어왔으니까 16분의 11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X좌표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잖아. X좌표가 증가하면 Y좌표도 증가해야 돼요.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졸라 큰 거에서 16분의 11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FF의 개형은 대략 이런 모양새가 될 거구나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16분의 11에서 달라지겠다. 어디 갔어? 영원히 빠져나갔어 이렇게.
마지막 3번. 이거 다시 풀어보시고요. 안 되면 다음 주에 와서 또 질문하세요. 수특강 수원 수투는 여러분 지금처럼 또 달달달달 안 풀 거거든요. 내신 시작하면 확통만 할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복습한답시고 다시 펼치면 새 책이야. 낙서만 돼 있는 거지. 낙서 졸라 돼 있는데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어이구.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 할 때 좀 해두세요. 3번. 이렇게 생긴 4차함수 fx고요. 가에 보니까 fx 빼기 f3의 제곱이랑 f'2의 제곱이 0이 된대요. 이거 만족하는 실근이 3개 있답니다. 그리고 0, f3, f2를 만족한대요. 첫 번째 가에 있는 방정식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둘 다 0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야. x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f'은 0이야 이러고 끝나는 거야. 더 볼 거 없고요. 이걸 만족하는 x가 3개 있다는 이야기겠죠. 즉 fx랑 f3이라고 선을 딱 그으면 3번 만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수함수 그어서 3번 만났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죠? 아마 실근 중에 하나로 3은 있겠죠? 3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3 말고 2개 더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그림들을 그려볼 건데 일단은 어떤 직선이랑 3번 만난다고 했으니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좀 생각해 보면 상수함수 그어서 3번 만나는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최소한 이런 식으로 생겨야 3번 만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생겼거나 이런 애들은 3번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세분화해 보면 왼쪽 극소값이 작은지 오른쪽 극소값이 작은지 둘이 같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이 정도가 다라는 거야. 그죠? 거기에다가 F3 그어서 3번 만난다고 했으니까 3번 만나는 직선을 그어보면 얘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던가 이렇게 그어지던가 얘도요. 이렇게 그어지는 거랑 이렇게 그어지는 거 얘는 이렇게 그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건 이런 애들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F'E가 0이라는 거랑 요거랑 얘네들 가지고 저 그림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얘부터 보면 만나는 점 중에 하나는 3일 텐데 요 직선이 F3이니까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3이거나 근데 F'E가 또 0이거든요. 그러니까 2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F3이랑 F2를 비교하면 F2가 더 커야 되거든요. 즉 노란색 선 위에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 있어야 돼요. 없죠. 꽝입니다. 못 들었어. F3이랑 F2인데 지금 그어놓은 노란색 선이 Y는 F3이야. F3이라고. 근데 그 위에 F2가 있어야 되는데 X좌표 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고요. 그러니까 노란색 선 위에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 있어야 돼. F'E가 0이면서 F2는 F3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선 노란색 선 위에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버릴 거라고. 그죠?
꽝. 그럼 같은 의미로 얘도 안 되겠죠. 노란색 선 위에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없잖아. 그럼 얘는 어때요? 하나 있긴 있네요. 그죠? 여기 위에 건 안 된다고 치고 요 밑에 게 F3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점 X좌표가 2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F2가 더 크고 F'2는 0이 되겠죠. 그럼 3이 될 수 있는 건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F3보다 0이 더 작아야 된대. 도대체 0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0에서) X축이랑 만나면서 접해야 돼요. 0,0에서 접해야 돼요. 이 그림에서 여기가 2이려면 0,0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0,0이야? 그럼 F3은 0보다 딱 0이죠. 0이잖아. 0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림도 얘 때문에 탈락이죠. 꽝입니다. 첫 번째 식에서 보면 아예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f0도 0이고 f'0도 0이에요. 이 두 개가 숨겨져 있다고 보면 아까 우리 요 f2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듯이 얘도 여기 0이라고 써 있지만 이걸 f0이라고 생각해 보면 f0도 0이고요. f'0도 0이기 때문에 f3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위에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보다 밑에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얘를 F3이라고 해버리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게 0일 수는 없잖아. 여기가 2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요리를 와서 보면 누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내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X좌표 2가 될 거고 여기가 X좌표 0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기가 X좌표 3이 되겠죠. 그래야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fx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식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뒤에는 이제 산수니까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fx 생긴 모양이 이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도 이렇게 되지만 아무튼 x제곱이 인수로 있다는 건 0 넣어서 0도 나오고 미분해도 0이 돼요. 미분해서 0 넣어도 0이 될 거라고요. x가 하나는 살아있을 거니까. 이거 미분해도 마지막에 2bx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f0도 0이고 f'0도 0이야. 마찬가지 f2가 있는데 f'2가 0이거든요. 그럼 f3이라는 직선 위에 직선보다 위에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점 x좌표 2가 있고요. f3보다 밑에 0,0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선 그어놓고 얘보다 위에도 0 되는 점이 있고 얘보다 밑에도 0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다 f3보다는 앞쪽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들 다 그어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결국 얘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야.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건 얘랑 얘랑 두 개 있는데 이건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여야 말이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3은 얘나 얘나 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능한 그림은 요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지 이제? fx가 f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래요. 그럼 f3은 제가 이렇게 물결표로 표시한 빨간색 직선이고요. fx가 이 빨간색 직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부분
해당하는 K니까 여기라고 생각해야겠죠. X가 K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K의 오른쪽만 볼 거란 이야기거든. K가 여기면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애들도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X가 K 이상 그랬으니까 K의 선 그어서 오른쪽만 쳐다봤을 때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K는 아마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K의 값은 요 값이 될 겁니다. A, B를 찾는 건 이거 지금 극점 X좌표 3개 나왔잖아요. F 프라임 X가 최고차계수 4겠죠? 저 원래 X 4제곱이었으니까 4X, X-2, X-3이고요. 부정적분해서 A, B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고 그 다음 3 그어가지고 같아요 하시면 3이 접점이기 때문에 2차식 나오고요. 근해 공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산수는 직접 해보시고. 책이 너무 다 똑같이 생겼어. 좀 다르게 생기면 안 되나? 네. 확통하실 거예요. 대표 기출 문제 남았는데 요거 시간이 약간 애매해가지고요. 요거 일단 킵을 해두고 확통하겠습니다.